북한에서는 황은미와 서운양의 양대 성악 산맥이 구축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네. 그때 당시 이설주는 그 밑에 그 축에 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후에 짜장하고 진짜 포스트 레디가 된 거는 황은미도 아니요, 서운양도 아니요, 이설주가 된 겁니다. 김정은을 둘러싸고 권력을 갖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한번 여인들을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김정은을 밀착 보좌하는 현송월이 뜹니다.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도요, 지근거리에서 온갖 의전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 미스터리예요, 박 교수님. 그러니까 김씨 일가도 아니고 어떤 일무이길래, 그렇다고 아까 최선희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어떻게 발탁돼서 지금까지 김정은의 의전을 담당하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정치적으로 야심이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실무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살펴본다면 네. 모란봉악 단장이었죠. 평창올림픽 때 유명해졌습니다. 북한 예술단 때 주요 역할을 해서 한국에도 잘 알려졌고, 또 북한 선전 예술 분야의 대표자예요.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간부급 예술인으로 발탁됐고요. 또 예술 단원 중에서도 외모, 실력,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성이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해외 경험이 많아서요. 북한 국내에서도 드물게 국제적인 감각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말년 때에 문화예술 정책을 상징한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권력층의 이름이 알려졌고 김정일 시대부터 이미 준비가 된 문화 엘리트였다. 그렇군요. 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김정은 옆에서 의정을 담당해오고 또 계속해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송월을 둘러싸고 김정은과 너무 사적으로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돌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좀 부인하는 증거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착해야 할 몸이랍니다.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전에 산원에 가서 본 대왕은 지금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합니다. 저게 무슨 영상이죠? 2012년 김정은 집권 첫 해 이제 38 분여절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느라고 요청 무대라 그러는데, 우리 뭐 가요 무대처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이런 자리인데, 저 아나운서가 객석에 앉아있던 현송월을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 현송월 선생님 거기 앉아 계시네요 이러면서. 배가 이제 지금 한복을 입었지만 이렇게 좀 만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딸이고 뭐 우리 세대주는 뭐 이 아이를 뭐 어떻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장면이 그냥 보면 현송월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이럴 수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현송월이 만약에 김정은의 여자이거나 김정은의 특히 뭐 아이를 가졌거나 또 이미 출산을 했었거나 이렇다면 저런 장면은 상상을 할 수 없죠.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을 중앙TV 아나운서가 나와라 마라 하고 그걸 또 뭐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더더군다나 지금 다른 남편, 세대주가 있는 부분까지 언급한다는 거는 불경의 불경이기 때문에 저 장면 하나로 현송월과 김정은은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태원님, 현송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무슨 사적인 애정 관계는 아닌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현송월이가 저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꺾입니다. 2014년도에 현송월이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여배우들이 동시에 지방으로 좌천돼서 혁명을 나가는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대지동 칠라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다들 지방에 저렇게 쫓겨 내려갔으니 이제는 원대 복귀가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2015년에 또 짜장하고 다시 올라와서 김정은에게 무대에 올라와서 충성 맹세를 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다시 복귀했구나 라고 이제 현송월에 대해서 재평가하는데, 그 여러 계기의 이제 현송월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계기가 한 번 있는가 하면 현송월이가 예술단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데 그 배경 장면으로 미사일이 올라가는 거 있는데 중국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음악 이거 예술 공연인데 뒤에 미사일 배경 이건 진해하다. 저것만은 없애자. 네. 하니까 그 자리에서 현성우리가 우리는 저 장면 때문에 중국까지 왔다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저거 안 하면 돌아갈 거야. 네. 그런데 현성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당 국제부 부장이었던 김성남이 있었어요. 네. 국제부장도 가만히 있는데 일개 예술단 단장이었던 현성울이 와가서 우린 돌아갈 거야. 짐 싸 이러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 국제부장이 있는데 옆에서 얘가 짐 싸이래. 그다음에 보니까 진짜 짐 다 싸가지고 그 다음날 열차로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때 중국에서 이거 대단히 깜짝 놀랐는데 이 보고를 들은 김정은은 역시 현성월이다. 배포가 남다르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기 때마다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점수를 딴다고 하는데 네. 김정은으로부터 점수를 대단히 잘 따는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혹시 현송월에 대해서 북에 계셨을 때 좀 개인적으로 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건 없으세요? 그 여러 가지 현성월에 대해서는 소문도 대단히 많습니다. 현성월 남편이 북한으로 말하면 인민무력부에 있거든요. 인민무력부에 있는데 아내를 믿고 여러 가지 전행, 비위를 많이 부리고 있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대단히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송월 얘기를 짚어봤다면 빠르게 한번 가보죠. 두 번째 인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은양이라고 하는데 리설주의 최대 라이벌. 이름은 좀 낯설어요.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북한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첫사랑이다. 라고 일본 언론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던 이탈리아 유학파 출신의 소프라노입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을 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서구적인 미모입니다. 김정은과의 인연은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스위스 유학 마치고 김정은이 북한에 돌아와서 형제들과 여러 공연을 보러 다녔는데 그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이 서은양을 보고 큰 호감을 느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외에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에서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서은양의 무대를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첫사랑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미 서은양은 북한 내부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배우예요. 인민배우 칭호를 받을 정도로 북한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고 인민배우까지. 있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리설주와 같이 또 은하수 관현악단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둘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좀 많았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별밤은 지새는 불길 폭포도 두렵지 않다 도시차게 타오르나 우는구나 다시 소리 아니 그러니까 노래 스타일로 보면 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둘 사이에 실제로 좀 묘한 기류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설주 입장에서는 청량감 있는 목소리 뭐 이런 거지만 기량이 이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은양은 사실 북한 가수로는 아주 드물게 정통 소프라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설주가 좀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평양의 안방 권력을 차지하는 데는 더 앞서갔지만 같은 악단에서 그런 견제하는 심리가 있었던 거 이게 좀 두 사람이 이후에도 이렇게 별로 매끄럽지 않은 관계를 가져가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서은양이 이후에 이제 좀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네. 태우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이 서은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 김정은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서은양보다도 황은미라는 이제 성악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06년도에 이태리 콩쿠르에서 1등까지 하면서 황은미가 쫙 올라가던데 예.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에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낙점되면서 예. 다시 재편합니다. 재편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은향을 뽑아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리에 보내서 실습을 시켜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서은양이 갔다 와서부터 북한에서는 황은미와 서은양의 양대 성악 산맥이 구축됩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네. 그때 당시 이설주는 그 밑에 그 축에 들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후에 짜장하고 진짜 포스트 레디가 된 거는 황은미도 아니요, 서은양도 아니요, 이설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도요, 어떻게 그 두 예. 강적들을 물리치고 바로 그 포스트 레디 자리에 이설주가 올랐을까? 이게 대단히 큰 미스테리죠.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김정은을 홀린 목소리 김옥주라는데
이용석 대표 가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북한의 국민 가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옥주는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 가장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예. 이 장면이 4년 전에 그 국무위원회 뭐 연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김정은이 사실 노래를 듣고 나서 뭐 저렇게 한번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저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한 번 더 해라 더 해라 이러니까 지금 악단이 당황해하면서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르죠. 그래요. 예. 친근한 이름. 저게 뭐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당연히. 근데 김옥주가 다시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이설주하고 저렇게 좋고 만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에 가서는 두 번째 곡이 끝났는데도 한 번을 또 손가락질하면서 더 하라 그래요. 그래요. 이게 뭐 앵콜을 넘어서 아무리 뭐 자기가 최고 권력자지만 한 사람 가수한테 같은 노래를 3번이나 부르라 그러면 그러게요. 예. 이건 뭐 만족, 대만족 이런 표시인데 저기서 보면 이제 주목할 점이 이설주가 상당히 만족을 처음에는 두 번째까지는 하다가 네. 자꾸 저러니까 아, 이 양반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저거 뭐 좀 그렇겠네요. 이설주 예.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그 직후에 또 공연이 한 번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26곡의 레퍼토리 중에 예. 22곡을 김옥주가 부릅니다. 혼자다. 예, 이러려면 다른 가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김옥주 리사이트를 하지 우리 왜 불렀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김옥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활동해온 동료들이 이제 무대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혼자 남아서 여태 승승장구를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이게 파문을 일었어요. 어떤 사진이죠?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의 팔짱을 끼는 사진은 곳곳에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요? 김정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김옥주가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았고 팔짱을 낀 것을 넘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렸던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일단 북한 최도자의 곁은 철저히 통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 저걸 보고 단순히 가수와 어떤 최고 지도자 이상의 친밀함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사진 말고도요. 그 옆에 보면은요. 사실 그 사진에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볼까요? 보면은 이 여성이요. 자, 이 여성인데 바로 옆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고 손을 얼굴에 지금 가져다 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영상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설 명절 경축 공연장이라고 하는데 공연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또 팔짱을 끼고 있죠. 왼쪽에는 아내가 있는데요. 굉장히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 여성은 누구죠, 박 교수님? 차윤미죠. 차윤미. 차윤미고 요즘 북한이 밀어주는 대세 중에 대세 가수입니다. 국무위원회 연주단 소속이고 김정은 시대 엘리트 음악단이고 모란봉악단, 참지연 관현악단의 후신에 가까운 최정예 조직인데 목소리도 차분하고 중저음이고 안정적이어서 북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설주 전성기 때 음색과 닮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도 닮았다. 네. 김정은의 취향은 한결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고 지도자의 곁에서 저렇게 신체를 만지거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가 가능합니까? 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사전에 강습을 줍니다. 예, 절대 먼저 손을 내민다든지 이렇게 다 우전 이제 규칙이 있는데 예. 이제 방금 저 차미 같은 경우에는 저 보세요. 아니 뭐 김정은 손을 잡아도 영광이라고 북한은 생각하는데 저걸 당겨서 자기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요. 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뭐 이거는 공개된 사진이지만 내부 그런 자리에서는 저거보다 더 가깝게 친밀하게 한다. 이것을 스스럼 없이 저런 동작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렇게 대담하다는 건요. 네. 그 정도 김정은의 그런 곽강이라든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인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북한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뜨는데 이 인물이 원래는 태영호 의원님 원래 김정은의 아내가 될 뻔했다 이런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도 돌았다면서요? 어떤 인물인데요? 글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추측은 있겠지만은 류심이라는 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정도로 김정은에 가까이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소문이 돌았길래 태우 의원님은 못 들어보셨다고 하셨고 어떤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심이 원래는 이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일 때 거기서 피아노 치던 예. 이런 그 피아니스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진 출신이거든요. 청진에서 평양의 호화 좀 부유촌인 창전구역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 여심 일가가 특혜를 받은 게 아무래도 김정은과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문이 북한 내부에서 돌았죠. 자, 이제 태우 의원님, 북한의 김정은을 둘러싼 여성 권력을 쭉 저희가 짚어봤어요. 근데 이 작업이 김주애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아들은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 북한 내부에서는 아들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 밑에 동생을 어린 동생을 이설주가 이렇게 안고 몇 번 나오는 걸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들이 다 크기 전까지 과도적 단계에서 갑자기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이설주가 생각하고 네. 저렇게 김주애를 김정은 다음에 후계 구도에 지금 끼워 넣으려고 저런 구도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설주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겠군요. 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을 둘러싼 여성 권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